사랑합니다. 이투스 사회탐구 강사 이두입니다. 뽀글이들 안녕! 2025학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 한국지리 총평가 해설입니다. 이거를 실제 친 수험생 뽀글이들은요 빨리빨리 이미 갔을 거고요. 우리 선배들이 어떤 수능을 풀었을까라고 풀어본 그런 뽀글이들이 이 해설을 들을 걸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뉴 뽀글이들 웰컴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어떤 수능을 쳤는지 간단하게 총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이도가 어땠나요? 자, 요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체감 난이도가 극상이다. 그냥 객관적인 난이도는 상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왜 체감 난이도가 극상이 되었는지는 쌤이 문제 풀면서 이런 문제 때문이야! 이 부분들 때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멘탈을 지키면서 한국 지리를 끝까지 풀어내려면 이 부분을 수련해야 돼! 라고 알려드릴 거고요. 1등급 컷은 45점 정도 아직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평가원은요 대놓고 원점수 등급 컷을 알려주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는 대충 예측을 하는 거죠. 자, 경량성은요. 자, 우리 이 뉴뽀글이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2025학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한국지리에서 특이한 일이 있었어요. 6평하고 9평의 경향이 살짝 다르다라고 느낄 수 있었거든. 근데 그걸 수능에 어떻게 냈느냐, 아울러서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얘기를 해줄게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한국지리를 공부해야 하느냐,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부분이죠. 문풀 스킬을 우리는 연마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이 너무 중요해요. 사탐은 개념이 최고야서 개념한다. 기출이 중요해요. 기출한다. 끝!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는 스킬을 연마하는 그런 과정이 더 중요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쌤 같은 경우에는 이 스킬 중요도 상승으로 인해서 도깨비, 도쌤이 깨우친 문풀 비법이라는 커리큘럼이죠. 이 도깨비의 중요도가 더 올라갔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해 보고요. 바로 1번부터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절에 가나다 섬에 대한 교재 질문 모두 옳게 답한 학생을 고른 것은,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래서 그냥 위경도 따랑따랑 주셨잖아. 그냥 따랑따랑 바로 넣어주시면 되겠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해서 한반도 간단하게 그려놓고요. 극동, 극서, 극남, 극부 각각 해서 점 찍어봐라.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왔다면, 여러분들이 이 수능을 풀 정도까지 왔다면 위경도만 보고도 대충 알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유비 기준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극동, 우리 독도가 132도 동경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비단섬 124도 동경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제주도 밑에 마라도 위도 33도, 온성군 위도 43도 요렇게까지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점찍으로 갈게요. 가부터 보겠습니다. 자, 북위 39도, 38선 위구나. 그 다음에 동경 124도라고 하는 순간 아하, 여기다. 얘는 바로 비단섬이겠구나 라고 적어주는 겁니다. 자, 나로 갈게요. 북위 37도, 38선 아래네 남한이겠군. 동경 131도 52분이라고 하는 순간 이거 반올림하면 132도. 이게 바로 여기 132도구나. 얘는 동도와 서도로 이루어진 독도네. 사실 독도 정도는 우리가 요 위성 사진만 보고도 바로 알아챌 수 있는 그 정도로 친숙한 섬입니다. 자, 마지막 다 가겠습니다. 북위 33도라고 보는 순간 북위 33도. 지금 극동, 극서, 극남까지가 나온 겁니다. 고구마처럼 생긴 마라도가 나왔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가나다 찾아주시고요. 이제 여기가 이 문제에서 클라이막스가 되겠습니다. 자, 갈게요. 독도의 기선으로부터 바깥쪽 12해리 이내 종합해양과학기지가 건설되어 있습니까? 자, 독도는 무슨 기선을 사용합니까? 동상기선을 사용합니다. 그 동상기선으로부터 바깥쪽 12해리 이내라는 거는 독도가 갖고 있는 영해를 얘기하는 거고요. 독도의 영해에 종합해양과학기지가 건설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얘들아, 일단 정답은 X. 아니다죠. 그럼 이거 어떻게? 그냥 바로 아니오 이렇게 선택한 거 아니라 그랬어. 아니오라 그랬어. X를 일단 적으라고 했죠. X 일단 여기 더 적으라고 했어. 그리고 아니오가 아니네를 지워. 이렇게 하라 그랬어. 왜냐면 이름에다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를 지우라고 했잖아. 그 방법 그대로 사용하셔야죠. 여러분들 1번부터 당당하게 맞고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종합해양과학기지는 어디에 건설되어 있나요? 이어도
건설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어도는요, 북위 32도로요. 우리나라 영토가 아닙니다. 오케이. 자, 가는 나보다, 비단섬은 독도보다. 우리나라 표준 경선과의 최단 거리가 뭡니까? 우리나라 표준시를 경선은 표준 경선은 몇 도? 동경 135도. 독도란다. 독도보다 동쪽에 있는 일본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는요, 나보다 뭡니까? 라고 했잖아. 그렇죠. 가는 나보다 멀죠. 그럼 여기에다가 맞으니까 오라고 해주시고요. 얘만 살려주고 아니오네를 지워줘야 되는데 뭐 이미 지웠으니까 패스 할게요. 나와다 독도와 마라도는 영해 설정에 직선기성이 적용됩니까? 얘들아, 우리 통상기성과 직선기성 각각 어디 사용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통상기선은요, 독도, 제주도, 울릉도, 이렇게 해봐. 독도, 울릉도 같이 갈게요. 독도, 울릉도, 제주도, 동해. 동해안, 제주도, 울릉도, 독도 이렇게 딱 네 군데를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직선기성은 어디냐? 서해, 남해, 그리고 울산만과 영해만까지만 봐주시면 된다. 자, 그래서 지금 독도랑 마라도는요, 독도 통상기선이고요. 마라도는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마라도에 속합니다. 그럼 제주도니까 통상기선 적용하겠죠. 자, 그러면 직선기선이 적용됩니까? 아니요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얘라고 대답한 애를 지워주자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할게요. 다는 모두 우리나라 영토의 사극 중 하나에 해당합니까? 우리나라의 사극 땅 해당합니다. and 온성까지가 우리나라 영토의 사극이죠. 자, 그럼 이거 얘라고 해주시고요. 얘는 냅두고 아니오를 지워주면요, 답은 갑이 돼서 1번이 정답인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요 과정, 딱 요 과정, 요것만 제대로 했다면, 그리고 헷갈리지 않았다면 맞힐 수 있는 문제다. 자, 2번 갈게. 다음 자료는 지형에 관한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한 방송 대본이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요런 식으로 지형 문제가 나왔을 때 빠르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아하, 지금 해안지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자, 그래서 기억은 호수인데, 얘들아, 우리 해안지형에서 호수는 뭡니까? 석호입니다. 송지호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다음 니은, 해안과 평행하게 발달한 계단 모양의 지형, 해안 지형에서 나오는 해안 당구를 얘기하는 거고. 자, 다음 섬과 섬을 연결하는 좁곡인 지형,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얘들아, 섬과 섬을 연결한다? 뭐야. 육계도 육계사주? 그렇지, 여러분들. 사주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바람에 의해 형성된 모래 언덕 사구를 얘기하는 거죠. 해안 사구까지 적어주시고 해안 지형에 대해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박 완료. 선지로 갈게요. 1번 기억, 석호에 부른 주변 농경지의 농업 요소를 이용된다. 얘들아, 석호는요, 근본이 뭡니까? 바다입니다. 바닷물은 에테테테 짜요. 그럼 농업 요소를 이용할 수 있다? 없다. 빠이어 없습니다. 이용 불가능. 2번 디귿, 사주는 파랑에너지가 집중되는 곳에 주로 발달한다. 자, 얘들아, 우리 해양지형은요, 두 개로 나눠서 배웠습니다. 보통 파랑에너지가 집중되는 곳에 발달하는 암석해안, 그리고 파랑에너지가 분산하는 만에 발달하는 모래해안. 모래 사자를 얘기하는 거죠. 모래해안이고요, 주로 만에 발달하게 됩니다. 그럼 파랑에너지가 분산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자, 다음 갈게요. 3번 리을 해안사구는 지하수를 저장하는 기능이 있다. 자, 신두리 해안사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신두리 해안사구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둥습지도 얘기하고 지하수도 얘기했습니다. 사구는요, 여러분들 그 밑에 지하에 담수, 지하수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야, 봐봐, 원래 바닷가는 짠물밖에 없어가지고 농업용수를 사용할 수가 없는데 이런 지하수는 담수니까 농업용수를 사용할 수가 있다. 개꿀이다.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지하수를 저장하는 기능, 이거 바로 맞는 말 3번이 정답 되는 겁니다. 4번 기억, 석호는 니은 해안당구보다 형성시기가 이르다. 자, 여러분들 석호, 이거는요, 결국에 사주가 많은 입구를 막아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사주가 생기는, 우리나라 흔히 사주와 사변이 많이 생겼던 후반기 해수면 상승 이후에 생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해안당구는 뭡니까? 해안당구는 왜 만들어져요? 집안이 융기하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집안이 융기, 우리나라 언제? 신생대 제3기 경동성 요구 운동에 의해서 집안이 융기. 그럼 그때를 얘기하는 것이다. 자, 볼게요. 우리 원생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얘기를 했을 때 신생대 제3기와 4기로 나눌 수 있고 우리 경동성 요구 운동은 제3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후빈기 해수면 상승 이후라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4기 그 안에서도 수많은 빈기, 간빈기, 빈기, 간빈기가 반복이 되다가 최종 빈기 다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후빈기에 들어서 후빈기 해수면 상승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더 이전이다. 해안반구가 더 이전에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기억은 니은보다 늦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5번 기억 석호와 리을 해안사구는 자연상태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규모가 확대된다. 자, 여러분들 우리 석호 같은 경우에는요 옛날엔 바다였지만 이제는 육지화가 되고 있다. 그 점점점 수위가 얕아지고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사구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쌓여야 되겠지. 근데 요즘 뭐가 문제다? 이 사구의 침식이 굉장히 큰 문제다. 그래서 우리 이 사구를 지키기 위해서 뭐 한다? 모래 포집기를 쌓아 놓는다라고 했죠. 자연 상태라는 건 그 모래 포집기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니까 점점 축소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자연 상태에서는 축소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3번. 다음 족감만을 고려하여 대형마트를 새로 건설하고자 할 때 가장 적합한 허브지를 고른 것은?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지도에서 지역명 몰라도 그냥 여러분들 습관처럼 지하에서 팡팡팡 해주시면 되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가볼게요. 조건 1. 면적당 도로 연장이 0.7km per 제곱킬로미터 이상도 아니죠. 초과. 얘들아,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요거는 뭐 흔히 알게면 x가 y 이상, 얘는 x가 y 초과. 그럼 얘는 지금 y를 포함한 걸 얘기하는 거고 얘는 y 이상이 아니라 초과를 얘기하는 것이다. 야,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0.7은 포함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거 생각하면서 아니네 마찬가지로 쫙쫙 지워줄게요. 자, 얘 아니잖아. 지워. 얘 살려 0.7 아니잖아. 지워. 오케이? 이상이랑 초과는 다른 겁니다. 자, and라는 건 뭡니까? 얘랑 교집합이다라는 거잖아. 갑자기 지금 집합하고 앉아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벤 다이어그램에서 A이면서 B, A and B 이거잖아. A and B. 교집합 둘 다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임금밀도도 찾으러 가겠습니다. 150명 초과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라 근데 150명 안에 없으니까 지워버리자고. 그냥 냅둬버리자고. 오케이. 자, 조건 2로 갈게요. 조건 1을 만족하는 지역 B, C, D 중에서 전통시장수 3개 미만이거나 5월 이라 했잖아요. 5월. 자, 이거 표시해줄게.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이 7천만 원 초과인 곳을 선택해보자 라는 겁니다. 5월은 무슨 뜻이야? 얘이거나 얘잖아. 그럼 얘이거나 얘 합집합을 얘기하는 것이다. 오케이? 자, 나 좀 멋있는 척 한번 해볼게. 오늘 잘하는 척 한번 해볼게. 자, X and Y 요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X 교집합 Y 뭐 있어? 자, 그리고 X or Y, X or Y는 X 합집합 Y라고 표현할 수 있다. 좀 멋있는 것 같지 않아? 약간 좀 잘난 척한 것 같은 기분 좋네요. 자, 갈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전통시장 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통시장이 3개보다 적어야 되는데 그런 거 살아남은 애 중에 없다. 다음에 희망을 걸어볼게요.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이 7천만 원 초과이내를 봐야 된다. 얘랑 얘는 7천이 안 되네요. 그럼 마찬가지로 지워주시고 남는 애는 뭐가 되겠습니까? B가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그냥 B라고 해주시면 된다. 지금 여기 A, B, C, D, E 그대로 알려줬고요. 얘들아, 이런 문제는 무슨 뜻이냐? 요런 유형이 지금 이제 A, B, C가 아니고 지역명으로 A, 뭐 당진, B, 서산, 뭐 C, 홍성, D 이렇게 보령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예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는 이런 유형이 훨씬 더 앞으로 어렵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마저 얘기를 해볼게요. A는 아까 얘기했듯이 당진 C, 서산 C, 홍성 군, 보령 C,
공주시. 자, 요거 같은 게 우리 뉴비 친구들 웰컴 웰컴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반복하면 저절로 외워지는 것들이니까 지금 모른다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 4번 넘어갈게. 다음은 지도표시대 세 지역에 대한 인구 관련 언론 보도 내용이다. 가나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 그럼 가나다 후보 지도로 주셨으니까 지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 지금 강원특별자치도로 주셨다. 요 땅 큰 거 어디다? 우리 동물들과 맞닿아 있는 인제 오면 언제 가나? 인제군이죠. 인제 오면 언제 가나. 자, 그 다음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모서리에 해당하면서 혁신도시 이자 기업도시 인구 1위 원주시. 자, 우리 마지막으로 빠큐 모양입니다. 나 지금 빠큐 아니야. 검수예요. 빠큐 모양 어디? 태백시고요. 가겠습니다. 가는 인구가 31,000여 명까지 줄었는데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군부대가 많은 지역적 특성상 군인들을 포함해 사실상 이 지역에서 생활하는 인구는 약 7만여 명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자, 군인 누구 인제 오면 언제 가나? 예, 가가 되겠습니다. 동물들과 맞닿고 있는 게 포인트. 자, 지방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공공기관 입주, 신도시 조성 등으로 최근 10년간 내국인 인구는 약 36,000명이 증가했다. 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대부분 인구 희박, 인구 소멸인데 여기는 인구 늘어나고 있어요. 어디? 원주. 지금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인구 1위. 원주죠. 우리 원주는 혁신도시이자 기업도시. 자, 마지막 다는 탄광이 폐광되면서 근로자와 주민 약 2,000여 명이 떠나고 그에 따라 지역 상권이 침체돼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또한 여기에 있다 한 대학교의 폐교로 지역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탄광 태백입니다. 오케이. 자, 1번 가. 인제는 나. 원주보다 인구가 많을 리가 없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인구 1위. 자, 2번 가. 인제는 나. 원주보다 외국인 주민 중 결혼 임자 수가 많다. 얘들아, 쌤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수와 율은 다른 거다. different다. 수라는 건 진짜 total amount, 양을 얘기하는 거고 율이라는 건 percentage, 비율을 얘기하는 것이다. 물론 결혼 이민자 비율은 아무래도 전락일수록 높은 경향이 있지만 지금 물어보는 건 뭐야? 수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냥 수. 얘들아, 외국인이라고 남들 많이 사는데 안 사고 싶겠습니까?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매력적인 곳은 누구한테 다 매력적이라고. 자, 그래서 인구가 훨씬 많은 원수가 외국인도 많겠고 그럼 결혼 임자 수도 많겠고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가 많다 아니고 가는 적다. 항상 요거 두 개를 구분해 줄 필요가 있다. 오케이. 자, 3번 나. 원주는 태백보다 중위 연령이 높다. 자, 중위 연령이라는 건 그 집단이 얼마나 나이 든 집단인지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 원주같이 계속해서 인컴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인풋이라고 할까요? 들어오는 사람, 이사 오는 사람이 많으면 점점점 젊어진다. 왜? 이사하는 사람은 mother, father, brother, sister이기 때문이다. 야, 그리고 얘는 인구가 나가는 거죠. 야, mother, father, brother, sister가 인구가 나가버려. 그럼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야? grandmother, grandfather죠. 할아버지, 할머니만 남아 계시면 점점점 고령화가 심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연령이 높은 건 어디? 다다. 자, 그러면 나, 원주는 낫다 라고 해줘야 되겠죠. 다시 한번 우리 grandmother, grandfather, mother, father, brother, sister가 있을 때 이사 가는 사람은 mother, father, brother, sister고 남아있는 사람은 grandmother, grandfather이다. 자,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계속 살고 있는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는 인구 유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가 점점점 심해지고요. 인구가 들어오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 점점점 젊어진다. 오케이? 오케이, 정리 완료. 4번 다. 태백은 가. 인제보다 성비가 높다. 자, 성비라는 건 100을 기준으로 남자가 많으면 100 이상, 여자가 많으면 100 이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성비가 높다라는 건 남자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제 같은 경우 여기서 나오죠. 군부대가 많다. 우리 남성분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가 성비가 높다라고 해야 되겠죠. 5번 다. 태백은 나. 원주보다 총부양비가 높다. 자, 총부양비는요 청장영추 인구 비율에 반비례합니다. 청장영추 인구 비율이 많으면 많을수록 총부양비는 낮아지고요. 청장영추 인구 비율이 낮을수록 총부양비는 높아집니다. 아까 저도 얘기했듯이 우리 원주시는요 mother, father, brother, sister가 이사 오는 곳이고요. 태백은 빠져나가는 곳이니까 청장영추 인구 비율 태백이 낮다. 총부양비 높다. 그렇지. 그러면 다가 높다라고 했으니까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까지 넣어봤고요. 요거는 우리 개념을 꼼꼼히 알고 있다면 틀리지 않아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5번 갈게. 다음 절을 설명하는 지역을 지도 A, B, C, D, E에서 고른 것은? 자, 요거는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고 아주 우리 이제는 뭐 눈 감고도 풀 수 있는 정도로 잘 자신 있는 그런 지역지리 문제입니다. 이런 지역지리 문제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원래는 지도부터 봐라라고 얘기하지만 얘는 지도를 안 봐도 된다. 키워드만 뻥뻥 뽑아가지고 어떤 지역인지 쫙 집계해주면 된다. 자, 가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삼천포시와 사천군이 통합된 곳이다. 이름에서 벌써 정답이 나왔잖아. 삼천포랑 사천이랑 도농통합시 됐어. 뭐가 됐어? 사천시. 뭐야? 벌써 끝났죠, 여러분들. 쌤 이거 옛날에 얘기했잖아. 이거 응답하라 1994 배경에 그 드라마에 나온 적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죠. 삼천포시의 사천군. 보통은 이름을 시를 따라가지고 가거든요. 여기는 사천군. 군 이름을 따라가지고 갔죠. 왜? 삼천포 어감이 안 좋다라는 이유로. 그러면 있잖아. 일이 삼천포로 빠져나가 버렸다. 일이 삼천포로 빠져버렸다. 이런 얘기 있잖아. 사천시가 되었습니다. 사천시는 어디 있어요? 진주 바로 밑에 있죠. D가 바로 정답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천 같은 경우 계속 가볼게요. 항공우주 산업이 발달한 곳으로 항공부품과 전자정밀기가 업체가 믹지한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이 지역에서는 비행기를 생산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라고 하죠. 최근에 개청한 우주항공청이 연구개발 업무를 주도하고 있다. 자, 원래는 우리 우주라고 하면요. 나로우주센터 있는 고흥을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다 여기로 싹 모여가지고 여기가 최대의 항공우주센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천 D가 됐고요. 나머지도 볼게요. A는 어딥니까? 창원 바로 위에 창 동생 창녕군. B는요. 창원 바로 옆에 안군. C는요. 우리 부산 울산 양다리 걸친 양산 밑에 김해. C D가 사천시. E는 뭡니까? 우리 공룡이 쿵쾅쿵쾅 고성군. 오케이. 정리할게요. 6번 다음 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얘들아 우리 이거 너무 지겹도록 봤어요. 이 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지겨워가지고 꿈에도 나올 것 같다. 그죠? 쌤이 가장 강조했던 그런 표입니다. 한반도 주요 지질계통과 지각 변동이고요. 우리 시원생대부터 시작해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까지 어떻게 지질이 만들어졌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나다라마가 빈칸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것부터 넣고 시작할게요. 자, 우리 이 고생대 초기 무슨 누춘군? 조선 누춘군 조누라고 얘기를 합시다. 자, 나는 뭡니까? 중생대 초기에 어떤 지각 변동이 있었느냐? 한반도 북부 중심에 무슨 변동? 송림 변동이 있었다. 자, 그다음 중생대 중계 한반도 전체 무슨 운동? 엑서사이즈라고 했죠. 대보조산 운동이 있고요. 대보조산 운동. 자, 마지막 우리 중생대 말기에 우리 한반도 호랑이가 트워킹 했다. 한반도 남부 쪽에 무슨 운동? 무슨 변동이죠? 미안합니다. 변동! 불국사 변동. 그래서 이 운동이 가장 엑서사이즈 뜨거웠다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고 신생대 제3기 경동성 교국 운동. 오케이. 자, 중생대 동안 발생하였던 3번의 주역지간 변동 중 초기에 발생한 송림 변동은 한반도 북부 지방에 영향을 끼쳤다. 아이솔레이션이었고요. 중기에는 대보조선 운동이가 발생해서 중남부 지방으로 중심으로 영향을 준 엑서사이즈. 중생대 말기에는 불구사 변동이 주로 경상분지 빵댕이랜드의 트워킹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계속 갈게요. 1번 조누에는 공룡 발자국 화석이 흔히 발견된다. 자, 공룡이가 쿵쾅쿵쾅 했던 시기는 백악기입니다. 자, 그래서 공룡 발자국 화석은요, 중생대 말에 쌓인 퇴적암에 주로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경상분지라고 할까요? 경상분지라고 고쳐줄게요. 이 조누에서는 보통 조개 껍데기 같은 것들이 쌓여가지고 오랫동안 화석화가 진행돼서 석회암이 발견이 되죠. 자, 2번 송림 변동 발생한 시기에 길주명천지가 형성되었다. 얘들아, 우리 길주명천지는 호랭이 어흥의 손모양 가장 위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뭐가 나타난다? 갈탄, 신생대 제4기 퇴적암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신생대라고 그냥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 3번 대보조선 운동으로 인해 중국 방향 북동 남서의 지지구조이 형성되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한반도 있을 때 이 송림 변동으로 인해서 랴동 방향의 지지구조선이 북부 지방 중심으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대보조선 운동이 있을 때 한반도 전반적으로 중국 방향의 지지구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다. 4번 라 불국사변동으로 인해 지리산을 이룬 주냉 기반함이 형성되었다. 얘들아, 지리산은 흑산이야 돌산이야? 흑산이에요. 흑산의 기반함은 뭡니까? 변성함입니다. 변성함은 주로 언제 만들어졌다? 시원생대 때 만들어졌다. 시원생대 이제 변성작용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돌의 변성작용에 의해서 변성함이 만들어졌다. 자, 5번 갈게요. 한반도 일본 포함된 대부분의 화강암은 뭐에 의해 형성됩니까? 내보조선 운동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고, 경동성 요곡 운동에 의해서 우리나라 동고서저 모양의 지형이 형성되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7번, 다음은 주대표의 세 지역의 하천 지형을 나타낸 위성 영상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BC는 각각 동그라미 쳐야지. 배우습지, 선상지, 한남구 중 하나임. 자, 그래서 지금 하천 지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에 점 콩콩콩 찍었고 위성 사진을 주셨습니다. 지형도 좀 주란 말이야. 나 지형도 보고 싶은데. 아까도 위성 사진, 지금도 위성 사진이에요. 안타깝지만 어쩌겠어. 문제를 평가히 내셨는데 수능해야죠. 우리는 수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의 A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A는 배우습지, 선상지, 하안당구 중에 하나고요. 자, 위치를 보시면요. 지금 홍천쯤으로 보이죠? 홍천쯤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한강 상류일 확률이 높겠고, 상류에 강이 흐르는데 강의 활주 사면 안쪽으로 높이 올라와 있는 모양이죠. 자, 다시 한번 우리 감익공유 하천, 하천의 상류에 공격사면과 활주사면이 있습니다. 활주사면 안쪽으로 등고선이 올라가는 모양이 보인다. 그럼 뭐라 그랬어? 하안단구라고 했지. 얘는 하안단구인 겁니다. 오케이. 자, 계속 갈게요. 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갑자기 단어가 생각나. 영산강이 생각이 안 나서. 영산강의 한 하류쯤으로 보이고요. 보니까 대인배 강이 있네요. 자, 뭐가 있습니까? 논바닥이 있어요. 우리 논바닥은 주로 어디서? 배후습지에서 만들어지겠죠. 자, 마지막 다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뭔가요? 야, 여기는 딱 보면 알잖아. 우리가 너무 익숙하잖아. 지리산이 끝나는데 저수지가 있고, 무쇠꽃 모양이 있고, 이거 우리 지형도로도 봤었죠. 우리나라 선상지가 몇 개 없잖아. 근데 그 중에서 시험에 낼 만한 선상지보다 구례군의 선상지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거 선상지까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1번 A. 하안단구는 기반함의 용식작용으로 평탄화된 지형이다. 자, 하안단구가 평탄화됐어? 이 뭔 소리야? 아니잖아, 얘들아. 하안단구는 뭐 평평하긴 하지만 하안단구는 뭡니까? 하안단구는요, 여러분들 집안의 융기로, 우리나라는 대부분 경동성 요곡 운동에 의해서 집안 융기 됐겠죠. 집안에 융기가 생기면서 이 하천에 하방 침식이 들어가고요. 하방 침식하다가 어느 정도 하방 침식했어. 그럼 다시 측방 침식하는 거고요. 다시 융기해서 하방 침식하는 거야. 즉 뭐냐? 하방 침식과 측방 침식, 하방 침식과 측방 침식을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하고 만들어진 지형이죠. 그래서 이거 기반함 용식작용 이런 거 아니야. 그냥 하천에 하방 침식으로 형성된 지형이다. 만들어진 지형이다. 이런 식으로 가야 돼. 아니면 더 깊게 하고 싶어? 집안의 융기로 인해서 하천의 하방 침식으로 만들었다. 뭐 이런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용식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우리 친구 김용식이 같잖아. 이 용식이가 나왔어. 믿고 걸으시면 된다라는 거야. 왜? 하천 지형이 주인공인데 왜 용식이가 주인공이냐 이거야. 그잖아. 하천이랑 용식이는 서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크루스트 지형이었다면 용식이 뭔가 들어볼만 하겠지만 하천이면 용식이 빠이 해주시면 되는 거고. 갈게요. 2번 B. 배후습지는 후반기 이후 하천의 퇴적작용이 활발해져 형성되었다. 그렇지. 배후습지 왜 만들어지는 겁니까? 하천이 꿀렁하고 넘쳤을 때 하천이 갖고 있던 애들이 거기에 어떻게 돼? 퇴적돼. 꾸덕꾸덕 점토 실트들이 퇴적돼.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배후습지잖아요. 그죠? 요게 바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 후빙기 이후라는 건 무슨 뜻인가요? 얘들아, 우리 최종 빙기 때는요. 지금 이곳이 지금 여기 보이잖아.
용산과 하류. 아마도 여기 뭐 나주에서 뭐 무안 가는 길인 것 같아요. 그죠? 나주에서 목포 가는 길 같아요. 여기가 과거에 최종 비행기 때 하류였습니까? 아니지. 그때 최종 비행기 때는 여기가 다 육지였어요. 그럼 여기가 하류일 리가 없잖아. 하류가 아니니까 딱히 뭐 태적이든 뭐든 안 했겠죠. 딱히 이렇게 배후습지 만들지 않았겠죠. 근데 이제 후빙기 이후에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서해가 만들어지면서 여기가 하류가 되면서 태적적인 활발을 지면서 그러면서 배후습지가 만들어졌다. 오케이.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다. 3번 B. 배후습지는 A. 하안단구보다 태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크다. 얘들아 딱 봐 상류, 딱 봐 하류. 상류가 크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작다 라고 고쳐주시고 4번 B. 배후습지 C. 선상지에는 지하수가 솟아나는 용천대가 발달해 있다. 자 용천대가 발달해 있는 건 선상지 앤드 제주도야. 지금 여기 선상지만 나와 있잖아. 그럼 그냥 CN은 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선상지 같은 경우는 가장 위에 가장 위니까 선정, 그 다음에 가장 중앙, 선앙, 그리고 가장 말단, 선단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제가 용천하는 건 선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5번 갈게요. 가의 기억. 하천 범람원은 나의 니은 하천 범람원 나의 면적이 넓다. 자 물론 여러분들 여기도 범람하는 곳이 있으면 범람원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굳이 자세히 배우지 않죠. 왜? 너무 미미하다. 범람해봤자야. 왜? 얘들아 하천 물이 꿀렁하고 넘친다고 쳐. 근데 여기 바로 산이잖아. 딱 봐도 굉장히 산이 험악해 보이지 않니? 넘친다고 그 산 위로 가지는 않을 거 아니야. 범람하는 그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근데 얘는 평평하기 때문에 한 번 꿀렁 넘쳐봐봐. 좔좔좔 그냥 물이 흘러가는 겁니다. 범람원의 규모는 나가 훨씬 넓겠죠. 오케이, 답은 2번입니다. 자, 8번. 지도에 표시된 고속국도가 지나가는 A, B, C, D, E 지역을 여행할 때 각 지역에서 체험할 수 있는 활동으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들 요거 너무 재밌지. 지역지리 문제인데 영동고속국도를 주셨어요. 영동고속도로. 자, 우리 A, 인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갈게요. 자, A부터 쓸게요. 진짜 인천광역시 부터 시작해가지고 B, 수원시를 지나서 C, 우리 평택 이어져 이천시를 지나서 D, 원주 옆에 횡성군을 지나서 마지막 대관령 끝나고 강릉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갈게요. A, 관광특구로 지정된 차이나타운에서 짜장면 먹기.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인천에는 차이나타운이 있죠. 중국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항구가 있었고요. 거기에 전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 차이나타운이 있었고 짜장면이 유명해졌죠.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2번 B, 수원시 동계올림픽에 개최하는 경기장에서 스케이트 타기. 자, 여러분들 동계올림픽은요 그 개최식, 개회식이라고 하죠. 그거는 평창에서 있었는데 그냥 경기장이라고 얘기하면 강원특별자치도에 곳곳에서 경기장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일단 얘는 수원이잖아. 일단 얘는 경기도잖아. 응안이야 라고 하시면 되겠다. 강릉 같은 경우도요. 동계올림픽 개최된 경기장이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럼 요거 2로 고쳐줄 수 있겠다잉. 자, 3번 2000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화성에서 성곽길 걷기. 이 화성이 어떻게 세계문화유산이 되었는지 그 재밌는 스토리는 쌤이 개념에서 얘기를 해줬었죠. 자, 그래서 이 화성이 있는 곳은 어디다? 수원이다. 수원 화성. 자, 그래서 이 화성을 지은 우리 정조를 수원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정조 대왕이라고 부른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수원이니까 B로 고쳐주시고요. 4번 D, 횡성 폐광을 이용한 폐광을 활용한 석탄박물관에서 갱도 견학하기. 자, 폐광 석탄박물관. 자, 그러면 여기 그냥 바로 옆에 뭐 태백이랑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E, 강릉 도자박물관에서 도자기 만들기 체험하기. 안 그래도 노쌤이 모태솔로로 유명하죠. 친구들이 그러더라고. 너 빨리 연애하면 안 돼. 그래서 왜? 라고 하니까 보통 연애하면 애칭을 만든대요. 애칭 중에 하나가 서로 자기야 하는 거야. 자기 이렇게 부르는 거래. 근데 너의 남자친구가 생기면 네 남친은 너를 도자기라고 부르지 않겠냐라는 거야. 끔찍하죠? 내 친구가 이런 개드립을 치더라고요. 어떡하냐 걔는. 자, 아무튼 도자기 그거 아니죠 여러분들. 포터리 도자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도자기 이천, 여주, 광주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도자기 같은 경우는 이천, 여주, 광주까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 도자박물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도자박물관 여기저기 다 있어요. 조그맣게 있는데 경기
도자 박물관 이러면서 광주에 되게 큰 박물관이 있거든. 사람들이 도자기 하면 이천 요즘만 생각하는데 광주시도 도자기 연결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꼭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2000이라고 그냥 해주시면 되겠다. 오케이. 자, 갑시다. 9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군의 제조업 업종별 출하액 비율을 나타낸 것이 있다. 이에 설명을 옳은 것은 단 A, B, C, D는 각각 기타 운송의 동그라미죠. 장비, 다음 비금속 광물 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자동차에만 동그라미,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얘들아, 전자에만 동그라미 하는 거야. 쌤이 제조업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단서 조항을 주셨을 때 동그라미를 알맞게 치셔야지 여러분들의 효율이 확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타 운송, 비금속, 광물, 자동차, 전자까지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그래프 지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니까 가나다라에 A, B, C, D까지 빈칸으로 나와 있고요. 지도로 보니까 가나다라만 빈칸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역시나 스텝 1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군을 볼게요. 가 지역군은요. 화성, 진구, 평택, 화성, 평택입니다. 화성, 평택. 자, 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 같은 경우는 태백을 감싸고 있는 삼척, 그 위에 있는 동해. 그래서 동해시와 삼척시. 자, 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이군 옆이에요. 그럼 뭡니까? 대구미. 자, 그리고 구미 옆에, 조금 안 보이네요. 잠시만요. 김천이네요. 네. 그래서 구미시, 김천시. 맞아요. 자, 라로 갈게요. 좀 잘 봐야 돼. 오케이. 야, 창원이고요. 창원 밑에 제주도에서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제일 큰 섬 뭡니까? 거제시. 자, 그럼 창원과 거제시 요렇게까지 만들어주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볼 건데 얘들아 봐봐. 가나다라 몰라요. A, B, C, D 몰라요. 우리한테 후보만 있어요. 근데 얘들아 다 모르는 건 아니다. 사실은 평가원께서 주신 몇몇 가지들의 힌트들이 있다. 걔네로 찾아가는 것이다. 그치? 자, 이걸 뭐라 그럽니까? 헨젤과 그레텔 문제라고 하죠. 자, 헨젤과 그레텔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부터 볼게요. A, B 있고 기타 기계 있네. C 있고 산업용 기계 식료품 있네. 그 다음 전기장비에 화학 있네. 그 다음 기타 전기장비 있네. 야, 여기서 특이한 거 뭡니까? 식료품이죠, 식료품. 잠깐만, 요거 먼저 세팅하고 갈게요. 이렇게 세팅하고 갈게. 가나 써있네? 그러면 그대로. 안 보이는데. 이렇게 세팅만 할게. 쌤이 안 보여서. 여러분은 보이시니까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세팅할게요. 얘들아, 식료품, 동해, 삼척 이거 뭡니까? 여기는 공업이 발달하지 않았다. 쌤이 얘기했죠. 우리 출하익비율, 쌤이 98도시에서 얘기했죠. 출하익비율에 식료품이 나온다? 뭐야? 제조업을 딱히 많이 하지 않는 곳이다. 자, 그래서 제조업 딱히 많이 안 하고 동해, 삼척이다. 바로 비금속 광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비금속 광물. 자, 그리고 나서 또 라로 갈게요. 라. 창원 거제잖아. 얘들아, 이런 식으로 남부 해안가에서만 딜을 해요. 다른 데서 딜을 안 하죠. 뭡니까? 기타 운송이 됩니다. 그래서 기타 운송 넣어주시고. 오케이, 특이한 거 다 넣었습니다. 자, 이제 가랑 다를 넣어주시면 되는 건데, 자, 둘 다 A를 많이 해요. 근데 화성평택에서는 B를 해. 다 구미김천에서 B를 안 해. 뭐? 자동차 차이죠, 여러분들. 둘 다 전자를 많이 하는 곳인데 여기서는 자동차도 한다. 그래서 B가 자동차가 되는 거고 A가 전자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1번 갈게요. D. 기타 운송은 전국에서 영남권보다 수도권이 차지하는 출하익 비율이 높다?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 기타 운송은요, 남부 해안가에서 하기 때문에 영남권, 호남권에서 합니다. 수도권은 너무 추워요. 자, 그래서 따로 붙여줄게요. 2번 A. 전자는 B. 자동차에서 생산된 최종 제품을 주요 재료로 이용한다. 자, 전자에서 뚝딱뚝딱 컴퓨터랑 음향 및 뭐 카메라 이런 거 만들어서 자동차의 부품으로 이용한다?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뭐 예를 들면 1차 금속으로 철판떼기 만들어가지고 자동차에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B는 이렇게 할까요? 자동차는 1차 금속 에서 생산된 최종 제품을 주요 재료로 이용한다. 3번 C. 비금속 광물은 B. 자동차보다 총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율이 높다. 연구개발비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총 매출액에서
얼마만큼을 발전, 개발에 쓰냐라는 거죠.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해야 되라는 거죠. 근데 얘들아 비금속 광물 뭐 연구를 어떻게 할 건데요? 그냥 깡깡깡 해가지고 석에서 파는 거죠. 대리석 파는 거죠. 그런데 B, 자동차 막 난리 나죠 여러분들. 알아서 막 자동주행, 뭐 테슬라 이런 말 하면 되나? 자, 그래서 연구개발은 자동차가 훨씬 많이 한다라는 거 C가 낫다가 됩니다. 4번 D, 기타 운송은 A, 전자보다 전국 종사자 수가 많다. 전국 종사자 수 A가 더 많죠. 무슨 말? 말도 안 되는 소리. 5번 ABCD 중 호남권 내에서 출하액이 가장 많은 거는 자동차죠. 여러분들 호남권에는 광주가 포함된다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 이게 바로 맞는 말이 됩니다. 10번 갈게. 얘들아 10번 너무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뭔가 실제 난이도보다 체감 난이도가 유난히 높았던 문제인데 왜냐? 여러분들이 기후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안 하는 거야 기후를?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데 그리고 6평, 9평에서 이미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예고를 넌지시 하셨어요. 쌤이 그래서 얘들아 기후 디테일 꼭 잡자. 딱 이것만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어려웠다면 안타깝습니다. 자 갈게요. 다음은 땡월 땡일의 날씨와 관련한 방송 내용 일부이다. 밑줄지 기상현상과 관련하여 그래프의 가나다에 해당하는 지역의 지를 ABC에서 고른 것은 그냥 짝짓기 문제예요. 난이도 자체는. 가볼게요. 오늘은 오호츠크의 계단이 세력을 확장하며 북동풍이 불어 아침 시간에 비해 낮 동안 지역간 기온 차이가 컸습니다. 자, 우리 여러 가지 기단을 배웠는데 그중에 오호츠크의 기단, 우리나라 봄에 영향을 주는 기단입니다. 그래서 북동풍을 만들고요. 이 북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어떤 이름을 갖게 됐나요? 높새바람이죠.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높새바람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높새바람이란 뭐였습니까? 자, 북동풍이 불면서 영동지방에는 비. 근데 게다가 조금 추우면은 뭐야? 눈까지도 내려요. 그러면서 태백산맥을 넘고 내려오면서 영서지방에는 뜨거운 건조한 바람을 줘버려서 영서지방에는 가뭄이 일게 한다. 이때 모내기를 지어야 하는데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영서지방에 가뭄이 일어나니까 모내기를 못해. 사람들이 개빡쳐서 이름을 붙였다. 높새바람. 이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이 스토리만 알면 문제를 충분히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가볼게요. 일단 A, B, C. A는요. 천천천의 홍천군이고요. B는 대관령. C는 강릉. 그냥 영동지방, 대관령, 영서지방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 자, 이제 그래프로 가서 가나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볼 때 항상 관종부터 항상 거시적으로 본다. 이거는 언제나 똑같다라는 거야. 거시적으로 볼게요. 기온. 뭐야 얘는? 뭔데 이렇게 기온이 상승해? 얘들아 뜨겁고 건조한 바람 영서지방에. 그러면서 바로 그냥 A가 다 나와 버리는 겁니다. 바로 그냥 나와 버렸어. 그럼 이제는 뭐 아니면 도가 됐단 말이야. 자, 이제 대관령하고 강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다를 볼게요. 일단 기온 같은 경우에는 가는요 시작부터 끝까지 제일 밑바닥입니다. 뭐야 해발 고도가 높으면 기온이 낮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상대 수도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랑 나만 볼 거야. 자, 가나 습도 높아요. 살짝 만났다가 다시 가는 계속해서 높습니다. 뭔 뜻이야? 우리 나 친구는 원래 낮았다가 비가 오면서 높아졌다라는 거고 가 친구는 웬만하면 습도가 좀 높은 편이다, 축축한 편이다, 구름이 끼는 편이다라는 거잖아. 왜? 구름만큼 해발고도가 높으니까. 우리 대관령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바람바지 사면이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다 해당되기 때문에 언제나 축축하고 강수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온이 낮으면서 축축하고 강수량이 많은 가가 바로 대관령. B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BCA 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들 기후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개념을 정확히, 오개념 없이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고 문풀, 스킬 딱 요것만 넣어주시면은 더 이상 기후 겁먹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기후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권 친구들도 마지막까지 두려워하는 게 기후걸랑. 특히 우리 뒤에서 또 문제 풀 건데 기후 문제를 왜 아직도 어려워하는가 본인이 생각을 해보세요. 도쌤의 얘기를 제대로 들었는가? 도쌤이 시키는 거 그대로 하는가? 내가 항상 알려주잖아. 1번 뭐 봐라, 2번 뭐 봐라, 여름에는 뭐 봐라, 겨울에는 뭐 봐라. 딱 그거를 했는가? 그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케이. 자, 11번 갈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군의 통근 동안 유입 및 유출 인구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라 지역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보기에서 그런스 그래프가 있고 지도가 있습니다. 이 지도 같은 것도 우리 올해 평가원이 예고해 주셨던 겁니다. 앞으로는 경기도만 주지 않을 거고 경기도랑 서울이랑 같이 줄 수 있다. 그리고 지역 하나만 주지 않고 지역군으로 줄 수 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도쌤이 엔제에서도 연습을 많이 시켜줬고요. 자, 그래서 우리 지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한강이 나가는 김포시, 그 위에 있는 파주시까지 나와 있습니다. 김포시에 파주시. 우리 이기 신도시가 있는 게 특징이고요. 서울이랑 가까운 게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요 큰 땅덩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동쪽으로 쭉 가면 양평군이 있고 양평 친구 가평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천군이 있고 그 밑에 연천 친구 포천시가 있습니다. 포천시와 가평군. 자, 그 다음에 서울 내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의도를 갖고 있는 영등포구 그 밑에 구금, 구로구와 금천구입니다. 디지털 단지가 있는 공업지구고요. 구로구와 금천구. 자, 그 다음에 우리 강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송파구 앤드 세 번째, 네 번째 비슷한 흐름으로 같이 가는 수초구와 강남구죠. 부도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통근 또한 유입인구, 유출인구인데요. 여러분들 통근 또한 유입, 유출은요. 두 가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봐봐. 이곳이 일자리가 많아가지고 유입이 많은 곳인지 아니면 일자리가 없어서 유출이 있는 곳인지. and 수랑 유를 항상 구분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수잖아요. 수라는 건 뭡니까? 이곳이 인구가 많으면 유출, 나가는 인구도 많겠습니다. 근데 이곳에 인구가 너무 코딱지면 나갈 인구 있어? 없어. 딱 그 두 개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 극단적인 애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극단적이어서 물결로 그냥 나눠져 버렸어. 유입 인구가 90만 명에 가까운 누구 일자리가 넘쳐납니다. 부도심 바로 그냥 넣어줄 수 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볼게요. 유입이든 유출이든 쥐똥만큼입니다. 딱히 여기에 매력적인 일자리 없거니와 인구 자체가 굉장히 쥐똥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포천, 가평. and 이제 나랑 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유출 같은 경우는 거의 엇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어. 근데 유입에서 꽤나 큰 차이가 많이 나죠. 자, 그래서 매력적인 공업도시, 그리고 금천이 다가 되는 거고 나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보기로 갈게. 기억, 포천, 가평은 김포, 파주보다 서울의 통근 수가 많다. 얘들아, 마찬가지로 수라고 했잖아. 인구가 얼마 당일 수가 많는데 플러스로 서울이랑 가깝잖아, 멀잖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나가 많습니다. 적다. 자, 니은 다. 그리고 금천은 김포, 파주보다 주간인구 지수가 높다. 자, 주간인구 지수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100을 기준으로 해서 상주인구보다 주간인구가 많으면 100 이상이 되는 거고 상주인구보다 주간인구가 적어버리면 100 이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유입이 더 많이 되고 유출은 비스무리하니까 당연히 더 많이 들어온 구로금천이 주간인구 지수가 더 높다라고 할 수 있다. 자, 디귿 다. 구로금천은 서초 강남보다 생산자 서비스 종사비율이 높다. 우리 서비스업은 딱 두 종류밖에 없었습니다. 소비자 서비스업과 생산자 서비스업. 생산자 서비스업은 대도시의 도심, 부도심에만 있습니다. 왜? Z드래곤 옆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 Z드래곤 옆인 라가 비율이 높다라고 해줘야 되는 거죠. 리을 서초 강남은 포천, 가평보다 주택 유형 중 아파트 비율이 높다. 그렇죠. 여기는 토지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택 같은 거, 단독주택 같은 거 비율이 높고요. 여기는 빽빽이 아파트를 삽니다. 라가 비율이 높다. 맞는 말, 니은, 리을 답은 4번이죠. 자, 12번. 쌤이 사랑하는 지형도가 나왔습니다. 지형도 자주자주 나왔으면 좋겠어, 정말. 자, 그래서 우리 지형도가 나왔을 때는요. 스텝 1, 주제를 파악해라입니다. 주제 파악하러 가겠습니다. 일단 얘들아, 쌤이 지형도 보는 거 어려운 사람 영도씨 보고 오시면 되잖아. 영도씨 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뭡니까? 지형도 일단 싹 주제 파악할 때 싹 보면 우리한테 제일 먼저 보이는 건 글자입니다. 한국어. 한글. 세종대왕님이 창제하신 한글. 천지! 천지! 얘들아, 한국 지리를 배우는데 천지야. 뭐야? 백두산 천지. 뭐 끝이야. 그거밖에 없는 거야. 지금 천지에다가 축축하게 물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천지에 물이 있죠? 백두산 천지야. 끝이야. 백두산. 볼 게 없어요. 끝입니다, 여러분들. 네, 끝이야, 끝.
민망해. 너무 끝이어서. 오케이? 자, 갈게요. 해안면. 마찬가지로 해안면. 근데 얘들아, 해안면을 몰랐던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쌤이 이도시의 개념에 똑같은 지형들을 넣어놔서 해안면 하면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양구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그 글씨를 모른다 한다. 등고선 봐주시는 거야. 자, 등고선 보니까 여기는 빽빽하고 여기는 널브리하네. 근데 널브리하는 데는 600, 빽빽한 데는 1000. 뭐야? 아, 여기는 해발고도가 낮고 여기는 해발고도가 높구나. 이거 바로 분지. 우리 분지 한국들에서 다 침식 분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로치고 여기 양구라고 해줄게. 양구군이죠. 자, 계속 가겠습니다. 1번 C. 여기죠. 둘 이상의 돌리네가 연결된 우발라이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와지라고 하죠. 저하 등고선이 있으면 무조건 둘 중에 하나다. 화 아니면 카. 화산지형 카르스트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여기 주제가 뭡니까? 백두산 화산이죠. 그러면 우발라, 돌리네라는 카르스트의 이런 단어들은 믿고 걸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얘네들은 뭡니까? 마찬가지로 얘들아 화산이 폭발하면서 이런 식으로 움푹움푹 파인 부분들이 있어요. 봉우리 옆에 찢어진 부분이 있다라는 거야. 화산이 부앙 하고 터질 때 안 찢어지겠니? 그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2번 갈게요. A와 천지죠. 이 침식분지 내부죠. 화구의 함물로 형성된 칼데라이다. 우리 A 같은 경우에는 천지 칼데라 맞습니다. 이제 물이 차서 칼데라 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침식분지는 칼데라입니까? 화산지형이 아니죠. 자, 그래서 얘는 그냥 A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칼데라 딱 2개 배웠어요. 천지 칼데라 호, 울릉울릉울릉도래, 나리나리 개나리 분지 칼데라 분지 딱 2개 배웠습니다. 자, 3번 D. 침식분지 외부의 산지죠. 요 뒤에 기반함은 B. 여기 백두산 꼭대기에 있는 요 기반함보다 먼저 형성되었다. 얘들아, 우리 침식분지 외부에 있는 산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변성함 기반함이죠. 그래서 얘는 차별적인 풍화 침식에서 이겨가지고 산으로 남아있는 애들이야. 생캐야, 변성함이라서. 얘는 우리 얘들아 지금 화산의 그 백두산 화산의 윗부분, 천지가 있는 윗부분은요 조면암질 용암이 있는 조면암이라고 보셔야 돼. 그러니까 조면암이든 뭐든 결론적으로 화산이 터져서 만들어진 암석인데 우리나라 화산 활동 주로 언제 일어났어? 신생대제 3기 말부터 4기 초까지 4기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얘들아, 시원생대 앤드 신생대 4기 극과 극에 있는 겁니다. 누가 먼저 형성됐어? D가 완전 할아버지지. 그래서 D의 기반함이 먼저 형성되었다. 이게 바로 맞는 말이 됩니다. 4번 D의 기반함은 E의 기반함보다 차별적 풍화 침식에 강하죠. 왜? 변성함이니까. 얘는 화강암이니까. 자, 5번 한반도에서 이 화강암은 B 조면암보다 분포 면적이 좁다. 자,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요 조면암 같은 신생대 4개의 화산 암석은요, 화산암은요, 백두산, 용암 대지 그 부분, 앤드 울릉도, 독도, 앤드 제주도 요 정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화강 같은 경우는 호랑이 어흥의 그 줄무늬들 자잘자잘하게 다 화강암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화강암이 분포 면적이 훨씬 더 넓습니다. 오케이, 답은 3번입니다. 자, 13번. 요게 바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괴롭힌 문제죠. 그냥 포기한 친구도 있던데. GG. 나 이거 하나 틀릴래. 나 이거 하나 틀리고 그냥 48점 맞을래. 뭐 이런 친구들도 있었나 봐. 근데 얘들아, 쌤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기후에서 그래프가 나왔다. 딴 거 생각하지 말라니까. 내가 뭐 혼자 온갖 걸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 쌤이 간단하게 알려줄게. 갑시다. 일단은 그래프가 있고 지도가 있다. 지도에서 점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시 무슨 특별시? 서울특별시. 자, 그 다음 넘어올게요. 자, 우리 경상북도 안쪽에 큰 땅 안동이 되겠고요. 그냥 우리 영남권 뭐 내륙, 경북 내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무진장 막내 장수이겠고요. 그 다음에 하동 산청 할 때 그 산청쯤이 되겠습니다. 그냥 경남 내륙이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그래프로 갈 건데 쌤이 사사분면만 나오면 막 사시나무 떠는 친구들, 뽀글이들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 일단 여러분들 가랑나 뭐라고 주셨습니까? 1월, 8월 이거 그냥 익숙하잖아. 겨울, 여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가랑나 모르고요. ABCD 모릅니다. 일단 여러분들 가랑나부터 넣어주는 게 정답이다라고 얘기했어.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쥐지를 아예 쳐버리는 이유가 뭐였냐면 가시기의 기온 차이, 나시기의 기온 차이 이랬다면
우리 여름에는 차이가 조금 났는데 겨울에는 많이 났지? 요걸로 보통 갔을 거야. 근데 가시기엔 강수량을 주고 낮이기엔 기온을 줘버리니까 막 멘탈이 붕괴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근데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니네가 생각을 해봐. 너네가 평가원이라고 얘기를 해봐봐. 자, 우리나라 여름하고 겨울 기온하고 강수량을 보자라는 거야. 우리나라 기온 차이, 겨울이 문제되기가 좋다. 많이 나니까. 여름엔 기온 차이가 별로 안 나요. 뭐 많이 나다 막 3도 막 이렇게밖에 안 난단 말이야. 그죠? 촘촘히 박혀있는데 뭐 재밌겠어? 문제 내는 게? 그죠? 그냥 치사한 사설 문제, 도쌤 사설 문제 이런 것까지 내잖아. 사설은 내요. 평가는 안 내. 자, 강수량. 우리나라 강수량. 비가 많이 와요. 마늘 닫자. 겨울에 강수량 쥐똥만큼 나옵니다. 그러면 variation이라고 그러죠. 스펙트럼이라고 그러죠. 뭐가 넓겠어? 얘가 넓겠지. 그래서 나는 이거 보자마자 뭐 따질 것도 없이 웬만하면 이 조합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져갑니다. 근데 확인만 해보면 되는 거야. 그게 맞는지. 그러니까 확신을 갖는 거야. 확인을 통해. 오케이? 그런 말 있잖아. 왜 썸 사이에서 고백은 도전이 아니고 확인이라면서요. 고백할 때. 그러니까 고백할 때 받아줄까 말까 두근두근 이게 아니고 받아주겠지 하면서 서로의 관계를 확인하는 게 고백이라면서 똑같아. 이걸 갖고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수능이라는 건 이미 공부를 1년 동안 하셨다는 거고 1년 동안 이 과정을 만들어서 수능에서 확인을 하시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갈게요. 일단 강수량 차이는요. 베리에이션이 8월이죠. 8월이 좀 더 크겠고 평균 기온 차이는 1월, 겨울이 좀 더 크겠구나 라고 하면서 보는 거야. 자, A부터 C까지 거의 뭐 3, 4도 정도 차이가 나네. 뭐 이 정도면 뭐 많이 나는 건 아닌데? 이러면서 강수량도 볼게요. 50에서 마이너스 50이면 100이야, 얘들아. 우리나라 겨울 1월 한 달 동안에 100mm, 200mm 오는 곳이 있어요? 이게 여긴 마이너스가 있지만 강수량은 마이너스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0부터 시작하는 거야. 0부터 올라가려면 어떤 곳은 0이라고 쳐봐봐. 그럼 어떤 곳이 100이어야지 이 베리에이션이 나올 거 아니야. 아니지, 없어요. 1월에 이렇게 오는 곳이 뭐 50달이, 60달이 이러는데. 그죠? 그래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계속 갈게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요거 확신 갖고 이 베리에이션, 나는 강수량 보고 기겁했잖아. 이 강수량으로 1월이라고 했다면 이거는 통계를 좀 한 번도 통계를 안 본 친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 자, 계속 갈게요. 잔소리 그만하고. 자, 요 이제 그래프 A, B, C, D 찾으러 가겠습니다. 어떻게? 항상 말하죠. 극단적인 거부터. 자, 비가 오질나게 안 온다. 아, 근데 이거 혹시 모르니까 확인할게. 별표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각 지역의 기후값 마이너스 대전의 기후값 요거 확인하시고, 대전이고 뭐고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야? 그 지역에 강수가 많이 와, 그럼 플러스겠고, 강수가 적게 와, 그럼 마이너스인 거야. 그 지역이 더워, 그러면 플러스고, 그 지역이 추워, 그럼 마이너스야. 그것만 생각을 하자라는 거야. 그것만. 오케이? 내가 이렇게 강조할게. 기출에서 우리 많이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죠? 자, 그래서 뭐야? 비가 오질나게 안 와. 뭐 영남 내륙 지역. 우리나라 남한 중에 가장 소우지죠. 내륙 지역. 안동이 D인가 봐. 체크해봐. 자, 그 다음에 또 1월로 가야죠. 평균 기온차에서 혼자 따뜻해. 뭐야? 왜 혼자 따뜻해? 라고 보니까 산청이가 있네. 자, 산청이가 시내. 저위도잖아요. 그죠? 자, 남은 거는 A랑 B입니다. 비스무리해요. 이런 거 뭐야? 뭐 아니면 도까지 만들어 놔. 뭐 아니면 도는 복합적으로 보자라는 거죠. 자, A는요. 8월에 비가 덜 오고요. 1월에 오질나게 춥습니다. B는요. 8월에 비가 조금 더 많이 오고요. 1월에 조금 더 따숩습니다. 뭡니까? 얘들아, 그래도 바다하고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 서울, 그리고 바다하고 많이 떨어지고 해발 고도가 높은 장수. 그러지. 자, 그래서 추워, 건조해, 조금 더 그나마 따뜻해. 그나마라고 했어요. 그나마. 그리고 여름에 좀 비가 많이 오는 편이죠. 여강집이 좀 센 편이죠. 서울, B 이렇게 찾아주는 겁니다. 오케이? 극단적인 애부터 찾는다라는 거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리고 뭐 아니면 도로 만들어 주는 거죠. 선절 갈게요. 1번 C. 산청은 대전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자, 산청 볼게요. 산청 같은 경우는 1월에 대전보다 따뜻하다는 뜻이야. 근데 우리나라 연교차는 보통 겨울에 기온이 많이 하강할수록 연교차도 커진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얘는 겨울에 덜 내려가잖아. 그럼 연교차가 작을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작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고.
2번 A. 장수는 B. 서울보다 가. 8월 시기에 평균 기온이 없다. 얘들아, 우리 여름을 비교해보자라는 겁니다. 여름은요, 다 뜨거워요. 근데 누구만 서늘합니까? 해발보다 높은 대관령이라든가 무진장이라든가 이런 애들만 서늘합니다. 자, 그러면 8월 평균 기온이 높은 거는 B가 되겠죠. 자, 그러면 A는 낮다. 3번 C. 산청은 A. 장수보다 겨울 강수량이 많다. 자, 겨울 강수량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대부분 겨울 강수량이 없어. 특징적인 몇몇 곳들 빼고. 예를 들면 뭐 영동지방이라든가 대관령이라든가 바다 효과가 일어나는 군산이라든가 소백산맥이 있는 애라든가 이런 애들만 그나마 겨울 강수량이 있다 정도인 겁니다. C가 많다? C는 소백산맥에 딱 가렸는데 완전 보호받는 곳이죠. 많을 리가 없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4번 갈게요. A. 장수하고 D. 안동의 위도 차이는 B. 서울하고 C. 산청의 위도 차이보다 크다? 아니죠. 지금 A랑 D 요만큼, B랑 C 요만큼 B, C 위도 차이가 더 큽니다. 5번 A, B, C, D 중 평균 열대야일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어디입니까? 자, 열대야가 많으려면요. 첫 번째, 일단은 여름에 더워야 되겠죠? 여름에 막 추워. 용암대지 막 저 위에 괴마공원이야. 그럼 열대 없겠죠. 그죠? 뭐 태백 열대 없겠죠. 그죠? 그다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더워야 돼. 그건 당연한 얘기고. 2번 주변에 물이 있어야 돼. 그래서 공기 중에 수분이 많아야 돼. 그래야지 걔네들이 잠열이라고 했죠. 잠열을 갖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비열이 커서 걔네들이 아침에 낮에 있던 그 열을 해서 흡수해서 갖고 있으면서 천천히 밤에 흘려보내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주도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열대야가 정말 심한 곳이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이렇게 서울같이 도시스러울수록 열대야가 심합니다. 왜? 인공열, artificial heat, 건물, 빌딩, 에어컨 이런 데서 열이 엄청나게 방출되잖아. 그래서 대도시에서 열대야가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지금 여기 중에서는 열대야가 그나마 많이 일어난다 손가락에 칠 수 있는 건 서울밖에 없어요. 서울, 제주 이런 데가 열대야가 많이 일어난다거든. 그래서 나머지는 열대야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죠. 내륙이고요. 춥고요. 딱히 뭐 이슈 없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B, 서울이 열대야가 많다라는 거, 이게 바로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문제가 가장 어려워하는 뽀글이들이 많았겠죠. 오케이. 자, 그럼 잔소리는 그만하고 다시 14번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가에 들어갈 활동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각 고등학교는 3일 동안 매일 한 지역씩 서로 다른 세 지역을 방문함. 자, 요거 지역지리 문제인데요. 되게 흥미롭게 나왔습니다. 쌤이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여러 지역을 섞어가지고 요런 지도를 넣을 수도 있다라고 또 NOC에서 계속 얘기를 했었죠. 그런 애가 나온 겁니다. 영호남 교류를 위한 단방계획서, 지도에 표시된 지역 중 방문 지역을 선택하고 선택된 영호남 지역에서 공통으로 할 수 있는 활동 내용을 작성해보세요. 자, 일단 지도가 나왔으니까요. 지역 찾으러 가겠습니다. 교보부터 갈게요. 가장 위에 있는 누구? 울진군. 내륙의 큰 땅 안동시. 밑으로 내려왔어. 하동이네요. 하동군. 자, 호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남에 세 지역이 나왔네요. 전남의 가장 윗부분 나비 한평 위에 있는 글로리 영광군. 그 다음 목포 위에 도청 수제지죠. 무안군. 고흥 위에 보성군. 이렇게 6군데를 다 찾았고 표로 가보도록 할게. 1일차 원자력 발전소를 견학하자. 자, 그러면 영남권 원자력 하나, 호남권 원자력 하나 찾아주면 되는 거죠. 우리 영남권에는요, 울진, 경주, 부산, 울산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 울진이 나왔습니다. 울진 적어주시고, 호남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글로리 영광. 2일차 도청이 있는 지역을 탐방해라. 경북도청이 나왔죠. 안동이 나왔고요. 전남도청이 나왔습니다. 무안이 나왔죠. 자, 그럼 남은 애는 누구야? 영남권에는 하동이 남았고 호남권에는 보성이가 나왔네요. 얘네 둘의 공통적인 특징을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1번 기업도시를 답사하여 지역주민의 이주용인 설문하기. 영남권엔 기업도시가 없다. 호남권엔 누구? 영암이랑 해남이 같이 하는 중이다. 응,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네요.
2번 녹차 재배지를 방문하여 잣잎을 따서 녹차 만들어보기. 이거 쌤이 엔도시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녹차 하면 보성 녹차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녹차 크게 세 군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제주, 보성, 그리고 하동이죠. 쌤이 이거 엔도시에서 아예 이걸 정답으로 문제를 냈었죠. 자, 그래서 우리 하동이랑 보성 녹차 요게 바로 정답이 되는 것이다. 3번 대규모 자동차 조립 공장을 견학하여 생산 과정 파악하기. 뭐 이거 관광 정도, 광주 광역 정도 얘기할 수 있겠고요. 4번 염해 방지를 위해 건설된 하구뚝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 금강의 하구뚝, 군산 얘기할 수 있겠고요. 영산강의 하구뚝, 영암목포 얘기할 수 있겠고요. 낙동강의 하구뚝, 부산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관문 기능, 우리 뭐 서해 관문 뭐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서해 관문, 남포 관문이라고도 하는데 저 북한의 관문 또 얘기할 수 있겠고요. 네, 패스하게요. 5번 석유화학 공장을 견학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조사하기. 석유화학 대표적으로 울진, 여수, 서산 정도 있겠네요. 응, 아니야. 답은 2번이다. 15번 다음 자료는 두 시기의 국토종합개발계획에 관한 것이다. 가나 시행 시기의 특징을 그려가지고 표현할 때 ABCD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가운데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나는 각각 2차,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중 하나임. 자, 그럼 가나에 2, 4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갈게요. 가, 경제 성장과 지역 간 균형 개발의 조화를 꿈꾸다. 인구의 지방 정착 유도, 개발 가능성의 적극적 확대, 다핵 구조 형성과 지역 생활권 조성. 요거 뭡니까? 1차 때 너무 서울하고 부산만 몰아줬더니 이거 다른 지방 도시 소멸하겠는데 성장이랑 균형이랑 같이 가보자 라고 광역을 꿈꿨던 2차가 되겠고요. 새로운 도약을 위한 통합국토를 지향하다. 개방형 통합국토 형성, 지역별 경쟁력 고도화,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 환경 조성, 남북교류 협력 기반 조성. 이게 바로 변화의 시기 4차 2000년대 이후에 일어난 일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이지피지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쌤이 여기 먼저 간다고 했어. 어떻게? 실선은 예. 점선은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요거를 만들어 두시고요. 그리고 나서 보기로 가는 겁니다. 똑같이 2차, 4차를 적어두시고 기억, 경부고속도 전 구간이 개통되었습니까? 이거 1차 때 일어난 일이니까 XX가 되겠고요. 니은 이전 계획식 시기보다 전국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인구율이 증가했습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언제나 예스인 겁니다. 그럼 요거 예스.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 최초로 제정되었습니까? 요거 바로 2차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요. 리을 행정중심 복합도시 행복도시 세종특별자치시가 건설되었습니까? 4차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두 개의 박스를 만들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박스를 비교하시면 되는 것이다. 자, 비교하러 갈게요. 우리 A에는 55 니은이고요. B는 5X 디귿이고요. C는 XO 리을이고요. XX 기역입니다. 답은 니은 디귿 리을 기역이니까 2번이네요. 네, 이렇게까지 체크 완료했습니다. 자, 16번 갈게. 그래프는 지도표신 내 지역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단, ABCD는 각각 동그라미 치세요. 수력, 조력, 태양광, 풍력 중 하나임. 자, 그리고 지도가 있고 그래프가 있다. 지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나왔네요. 중북이 나왔네요. 전남이 나왔네요. 제주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볼게요. 충북은 알려줬습니다. 가나다, ABCD 몰라요. 자, 그럼 여러분들 충북부터 잡고 갑시다. 자, 충북을 비롯하여 가든지 나든지 다든지 A한테 잡아먹히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신재생 중에 잡아먹고 있는 것보다 우리나라 이제 뭐에 미쳤다? 태양광에 미쳤다. 따라서 A가 뭐다? 태양광. 자, 그리고 나니까 이제 뭐가 나옵니까? C가 나와요. 충북은 얘들아 뭐 하는 데야? 한강 상류기 때문에 수력을 한다. 강원 충북 수력 많이 하는 곳이잖아. 그러니까 C가 바로 수력이 나온다. 자, 그러고 나니까 또 수력 같이 많이 하는 애가 나오는데요. 태양광 수력 and D. 유일하게 여기서 D가 있는 애가 뭐가 되겠습니까? 일단은 수력이랑 D, 유일한 D 하는 애 경기가 되겠고요. 왜? 조력이니까요. 조력이 엄청난 포인트가 되는 거잖아. 사실 얘들아, 여기서 평가원님이 충북을 안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찾는 거야? ABCD 중에 유일하게 다에만 있는 D를 찾아서 얘가 지금 조력이구나. 원래 우리 이 정도까지 난이도 갔었잖아. 그지? 조력이 있는 건 경기네. 경기 뭐야? 태양하고 수력 찾고 태양 수력 요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전남하고 제주인데요.
뭐 쭉 가는 거죠. 수력이 쥐똥만큼 있고, 그리고 태양광이 엄청나게 많은 얘가 전남이 되는 거고, 지금 수력 같은 거 없어요. 조력 같은 거 없어. 태양이랑 뭐 풍력으로 그냥 가는 거야. 제주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완료. 자, 전지로 갈게요. 1번 A. 태양의 발전량은 호남권이 충청권보다 많다. 이게 바로 정답입니다. 전남, 전북 난리예요. 태양광 미쳤어요. 2번 B. 풍력의 발전량은 여름이 겨울보다 많다. 아니죠. 우리나라 북서풍 풍풍풍풍 언제 불어요? 겨울에 불어요. 여름이 적어요. 3번 D. 조력은 수력보다 발전 시 기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아니죠. 얘는 조수간만의 차이에 의하기 때문에 달의 영향, 달의 인력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고요. 수력이 기상 조건, 비가 많이 오면 수력이 잘 되겠죠. 그래서 적게 받는다. 4번 가. 제주는요, 전남보다 신재생 에너지 총발전량이 많다. 얘들아, 우리나라를 잡아먹고 있는 건 태양광인데 그 태양광을 전남에서 졸라 잘해요. 그러면 총발전량 전남이 많다. 5번 전남은 제주권 경기는 호남권에 위치한다. 아니야. 지금 제주권에 위치하는 게 가고요. 호남권에 위치하는 게 남입니다. 경기는 수도권에 위치하고요. 충북은 충청권에 위치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17번 얘들아, 나 이거 보고 작두 탄 줄 알았잖아. 그래서 솔직히 조금 무서웠던 게, 쫄렸던 게 뭐냐면, 나 진짜 하늘을 우러러 내가 한치에 내가 한치에 그게 없어요. 난 정말 나는 평가원이랑 관련이 없어요. 뭐라고 해야 되지? 평가원 문제를 내가 절대 서로 모르는 사이야. 근데 도쌤이 이도씨의 N도씨까지 강조했던 부분이 그냥 똑같이 나왔어. 그래서 나 깜짝 놀랐어. 뭐지? 무섭다. 이러면서. 자, 갈게요. 17번. 다음 글에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은, 얘들아, 이거 뭡니까? 토양에 대한 줄이 줄줄줄 있죠? 읽어볼게요. 토양은 암석풍화의 산물. 그 뜻이니까 암석, 돌, 이 풍화, 또시 부서져가지고 토양, 흙이 되었다라는 거죠. 기후와 식생, 기반함, 시간 등에 따라 성질이 달라진다. 기후와 식생의 영향을 받아. 이거 뭐라 그랬어? 시옷이라고 했죠? 시옷. 성대토양, 성균관대 아니고요. 중부인 남부지방에 넓게 분포하는, 우리나라 대부분에 분포하는 거 갈색 삼림토. 우리나라 온화한 온대기후니까 일어나는 것이다. 기억에 밑줄 칠게요. 그리고 개막원 지역에 분포하는 회백색토. 개막원 졸라 춥다. 그래서 요거 냉대 지역에 분포하는 거 회백색토다. 얘기를 했었죠. 자, 기반암, 가로치고 모암, 엄마암석이라는 겁니다. 엄마암석의 성질이 많이 반영된 토양으로는, 자, 그래서 요거는 기반암이 뭐여서 쌤이 기억기호라고 했죠? 간대 토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원 남부, 충북 북동부에 분포하는 니은 석회암 풍화토, 다른 말로 쌀을 들 수 있다. 한편 토양 생성 기간이 비교적 짧은 미성숙토로는 충적토나 염료토가 대표적이다. 요거 한이란다. 하천에 범람원 요런데 배구습지 같은 데 있는 게 충적토. 염료토 뭡니까? 간척지 같이 짠 염화나트륨이 있는 게 염료토다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요렇게를 성숙토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미성숙토에 충적토, 염료토. 쌤이 요 표가 있어요. 쌤이 이도씨에도 다 넣어놓은 요 표. 98도씨까지도 강조를 했던 요 표를 이해를 했다면, 사실 그거 이해 안 해도 쌤 설명만 제대로 들었다면 그냥 바로 한 문제 먹고 가는 거죠. 오케이. 자, 기억, 니은. 석회암 풍화토의 기반함은 고생대 해성층의 주로 포함된다. 석회암 풍화토는요, 기반함이 석회암이에요. 그잖아. 석회암 풍화토가 석회암이잖아. 이 석회암은요, 고생대 해성층의 주로 분포합니다. 맞는 말이죠. 자, 니은, 디귿. 충적토는 주로 하천에 의해 운반된 물질이 퇴적되어 형성되었다. 그렇죠. 맞는 말입니다. 하천이 충적한 토양. 자, 디귿, 기억. 갈색 삼림토는 간대토양. 디귿, 충적토는 성대토양에 해당한다. 자, 여기서 간대토양은 뭡니까? 기반함의 영향을 받은 니은 친구가 되겠고요. 성대토양은 뭡니까? 식생의 영향을 받은 갈색 삼림토가 되고요. 충적토는 선생님 뭡니까? 아니라고. 충적토는 성숙토가 아니고 미성숙토야. 성숙토를 두 개로 가르는 거고, 얘는 그게 아닌 미성숙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3번이 정답이다. 자, 18번 갈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한 네 지역의 가구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있다. 가나다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여러분들 요 가구수든 인구수든 제조업 종사자 수든 요거 뭡니까? 인구수 그래프인데 뭐야? 100을 기준으로 한 나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그래프. 요거 우리 계속해서 올해 내내 아주 죽도록 연습을 했었죠. 쌤 말만 제대로 들었으면 여러분들 요 정도는 껌이야 하면서 풀었을 겁니다. 오케이? 자, 일단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부터 갈게요. 우리 양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냐? 생선 모양의 고양시고요. 그 다음에 에버랜드에는 UFO 모양인 용인시. 자, 넘어와서요. 천천천 둘째 춘천시. 그 다음에 태백 밑에 정선군.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느낌이 옵니다. 고양시 1기 신도시, 용인시 2기 신도시,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그나마 도청 소재지로 인구의 끈을 이어가고 있는, 그리고 정선 잘 가. 안녕.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다라 찾으러 가겠습니다. 자, 2000년대 이후에 미친 듯한 성장을 보여주는 건 뭡니까? 2기 신도시죠. 그 중에서 용고창에 용을 맡고 있는 용인시가 가가 된다.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아이고야, 1990년대 미친 듯이 꺾이고 그 뒤로는 살짝 거기서 거기인 거 뭡니까? 우리 옛날에는 석탄이 있던 곳, 광산이 있던 곳은 인구가 많았죠. 근데 석탄 합리화 정책에 따라서 1990년대 인구가 파사삭 중계, 태백이라든가 정선이라든가 삼척 등등이 되겠죠. 그게 바로 정선라가 되는 거고요. 자, 남은 거 고양하고 순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보자. 남은 거 나와 다죠. 나와 다를 비교할 때 다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딱히 없어요. 서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뭐냐? 90년대에 용인보다도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갔어. 그 뒤로 서서히 이렇게 올라간다. 얘들아, 90년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간 건 뭐다? 1기 신도시 확률이 높다. 근데 1기 신도시 누가 나왔어? 고양이가 나왔다. 성남 다음으로 성공한 고양이 일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파른 기울기 이슈가 있었구나 라고 확신을 하는 거고요. 이슈가 없었다. 춘천 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쌤이 얘기한 1기 신도시 하나, 2기 신도시 하나, 줄어드는 애 하나, 별일수 없는 애 하나, 딱 이렇게 나온 거야. 이렇게 문제가 될 수밖에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되려면. 오케이? 자, 손들어 가겠습니다. 1번, 나. 고양은 가. 용인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자, 용고창. 거의 인구가 비슷합니다. 근데 땅 크기는 2배 차이가 나죠. 인구 밀도는 고양이가 높겠습니다. 나가 맞는 말이 됩니다. 자, 2번, 다. 춘천은 라. 정선보다 지역 내 농가 비율이 높다. 자, 농가 비율이라는 게 뭔가 하시면 지금 가구 수를 얘기를 하고 있어. 가구라는 건 집을 얘기하는 건데 집 있으면 농사 짓는 집이 얼마나 더 많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자, 여러분들 춘천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뭐 도시스럽다, 도시화라고 봐야 돼요. 지금 수도권하고 딱 붙어 있어요. 그죠? 근데 정선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딱히 뭐 도시스러운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뭐 제조업이라든가 광업 같은 일자리가 많지 않아요. 농업이 주된 이 사람들의 생계 해결, 유지, 세계 유지 수단이겠고, 그러면은 가구 중에 농사 짓는 가구가 훨씬 많겠죠. 농가 비율이 높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가 낫다라고 해줘야 되는 거고. 3번 가, 용인, 나. 고양에는 수도권 2기 신도시가 조성되어 있다. 자, 우리 용인에는 2기가 있지만 고양에는 2기가 없습니다. 가에는 이라고 고치고요. 4번 가나다라는 모두 수도권 전체로 연결되어 있다. 연결. 우리 경춘선에 춘천까지 연결되어 있지만 정선에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가나다까지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해줄게요. 5번 가와 다. 는 경기도, 나와라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속한다. 가랑 나가 경기도에 속하고요. 다랑 라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속합니다. 오케이, 답은 1번이야. 자, 19번 갈게요. 다음 자료 A지역에 대한 설명을 오른 거면 보기에서 고른 것은? 요거는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일단 지금 지도에 지역에 3개가 색칠이 되어 있고요. 가나 2개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도에서 지역 먼저 찾아도 되고 가나 먼저 찾아도 되고 상관이 없죠. 자, 지도에서 지역 먼저 찾을게요. 자, 새만금이 시작하는 군산, 새만금이 끝나는 부안, 그리고 그 사이에는 평평한 땅, 김제죠. 자, 그 다음에 충북 끝에 있습니다. 옥천숲 꼭대에 속하는 단양군이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요곳은 이제 김천 옆에, 70 옆에 성주군입니다. 오케이. 자, 이 지역은 참외 최대 지역으로 전국 재배 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성주 참외가 되겠죠. 가가 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육질이 단단하고 단맛이 강한 참외는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상업종업에 성공하면서 이 지역의 대표 과일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선생님, 저는요 참외 성질을 몰랐어요. 성주 참외 몰랐어요. 그렇다고 괜찮습니다. 왜? 우리 경북, 특히 소백산맥 닿는 이 부분들이 과일을 맛있게 하는 걸로 경북 이퀄 과수, 과수 이퀄 경북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 지역은 카르스트 지형 분포 지역으로 이거는 알아야지. 단양제천 카르스트 지온의 일교차가 크고 배수가 양호한 토질 특성을 활용한 마늘 재배가 활발하다. 우리 카르스트 지역은 밭농사 주로 지어 운밭, 못밭. 그래서 대표적인 밭 작물이 마늘입니다. 이 지역에서 생산된 육종 마늘은 대표적인 특산품으로 유명하다. 자, 그러면 남은 A 지역은 뭡니까? 김제가 A가 되는 거죠. 자, 이 김제에 대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채소 생산량보다 과실 생산량이 많다. 이 과실이 많은 건 보통 경북을 얘기하는 거고요. 대부분의 곳이 채소 생산량이 더 많습니다. 특히 김제 같은 경우에는 평평한 김제 평야가 있기 때문에 쌀이랑 채소를 주로 하게 된다. 그래서 채소 생산량이 더 많다. 는 경지면적 중에 밭보다 논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우리 용도 지역 구분으로요. 경지라는 농경지라는 땅을 정해 놓습니다. 농경지는요. 무조건 밭 아니면 논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밭이 더 많느냐 논이 더 많느냐를 물어보는 건데요. 우리나라 뭐에 미친 민족? 쌀에 미친 민족. 웬만하면 논농사 짓고 싶어 해. 근데 평평하지 못한 땅에는 농농사 못 짓는 건데 김제는요. 평평 그 잡채, 김제 평야잖아. 논바닥 그 잡채라는 겁니다. 논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이게 바로 맞는 말이 되겠죠. 자, 디귿, 가. 성주보다 경제 면적 중 시설 재배 면적 비율이 높다. 자, 우리 성주는요,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거를 성공하면서, 얘네는 과실을 하지만, 과실은 비닐하우스를 엄청 많이 하진 않잖아. 근데 과실을 하지만서도 비닐하우스를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구나. 시설 재배를 많이 하는구나. 알아. 근데 김제는 뭐야? 김제 이꼴 쌀, 평야, 논이잖아. 논은 비닐하우스 안 해요. 자, 그러면 시설 재배를 많이 하는 건 뭐야? 근데 지금 성주, 가가 되죠. 그러면 가보다 시설재배 면적 비율이 높다. 이거 아니다. 맞다. 자, 리을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 중 맹류 생산량. 우리 맹류는요. 딱 하는 곳에서 맙니다. 육지에 누구누구누구 전남, 전북, 경남 그리고 마지막 제주. 딱 네 군데에서만 합니다. 얘는요 경북이고요. 얘는요 충북이고요. 얘는요 전북이잖아. 그럼 맹류는 김제에서 제일 많이 하겠죠. 그럼 리을 맞는 말. 리을 답은 4번입니다. 농업 요렇게 가봤습니다. 자, 20번.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특징을 같이 표현할 때 A, B, C, D 내용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나다라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 중 하나인 셈이 난이도 자체는 상이지만 체감 난이도는 극상이라고 얘기했던 게 요런 거야. 자, 1번 우리 6평, 9평에서요. 벤 다이어그램 얘기를 했어요. 그죠? 6평에서 벤 다이어그램 얘기를 했어. 근데 벤 다이어그램 얘기를 할 때 보통 3개를 주고 했어. 근데 이제 4개를 줬어. and 우리 9평부터 이런 게 나왔어. 가와 나는 도청 수지다. 나와 다는 석탄 박물관이 있다. 이거를 여기다가 엮은 거야. 벤 다이어그램에 가와 나, 나와 다 이거를 곱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정말 종합적, 복합적 유형까지 나온 거고 9평과 6평을 아우르는 그런 유형이 나온 건데 그게 몇 번이다? 20번이다. 그게 무슨 뜻이냐? 안 그래도 앞에서 난이도가 꽤나 있으면서 시험이 진행돼 왔는데 평소와 다르게 타임을 좀 많이 써서 타임 어택 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우리 뿌리들이 20번을 만났다라는 거야. 딱 봐도 처음 보는 유형이 벤 다이어그램 근데 왜 4개지? 라고 하면서 시간이 덜덜덜 없는 것 같다. 덜덜덜덜 검토도 해야 되는데 이래서 체감 난이도가 우주 끝까지 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수능날 저녁에 쌤한테 뒤에 뭐 질문 게시판에 뭐 후기에 등등등에 많이 연락을 해줬던 게 선생님의 벤 다이어그램 풀이로 멘탈 잡았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제발 고집 부리지 말고요. 문제 풀이는 도쌤의 방법을 따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자, 첫 번째로 그래프가 있고 지도가 있다. 지도에서 지역 찾기부터 들어갈게요. 자, 지역 찾으러 가겠습니다. 쌤이 예고를 했듯이, 엔도시에서 계속 예고를 했듯이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번역을 섞어가지고 지도를 주는 경우가 많을 거다. 이런 지도 저런 지도 다 연습을 해봐라 라고 얘기한 게 그대로 나왔고요. 자, 지도에서 지역 찾겠습니다. 충남의 서당, 하천, 천안시 나왔고요. 이어서 진천 음성군의 진천군이 나왔고요. 그 다음 세종대전의 오른쪽으로 큰 땅 청주시 나왔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진주처럼 박혀있는 전주시 나왔습니다. 가나다라 후보 찾았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벤 다이어그램인데 벤 다이어그램 지금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왜 A, B, C, D, A, B, C 다 알려주셨잖아. 그냥 바로 가는 겁니다. 자, 갈게요. A. 가와나의 공통특징으로 혁신도시가 조성되어 있으면 해당함. 자, 이 중에서 혁신도시가 조성되어 있는 건 누굽니까? 진천이랑 전주죠. 자, 그러면 가와나는요. 진천 아니면 전주예요. 이렇게 적어놔. 진천, 전주. 이렇게 적어놔. 그냥 끝이야.
자, B로 갈게요. 가와 다만의 공통 특징으로 지명의 첫 글자가 도 명칭의 유래가 됨. 그럼 누구야? 충청도의 청주, 전라도의 전주가 되겠죠. 청주, 전주. 그럼 여러분들 뭡니까? 전주, 전주. 가가 전주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가, 전주. 나, 진천. 다, 청주. 나머지 하나는 라, 천안이네요. 요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쌤이 벤 다이어그램 멋지게 풀라 그랬어. 가와 나의 공통특징, 나와 다의 공통특징, 다와 라의 공통특징, 가와 다와 라의 공통특징 박스를 만들라고 했죠. 박스를. 자, 그러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 가나다라 적었잖아. 그거 갖고 그대로 갑니다. 슬러시 트루전에 한옥마을이 있음. 자, 한옥마을 슬러시티 이거 뭐야? 전주에 대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주 나머지 X, X, X. 국제공항이 있음. 자, 이 중에서는 청주만 국제공항이 있는 겁니다. 경부선 고속철도가 통과함. 경부선 고속철도는 경성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걸로 요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전주엔 당연히 없고요. 호남권이죠, 여기는. 진천 없고 청주 있고 천안 있다. 도내 인구 규모 1위 도시임.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전주부터 볼게요. 전북에서 1위. 전북에서 1위 맞고요. 진천 응 아니야. 청주는요. 충북에서 1위. 그리고 충청, 충남 합쳐도 1위. 85만이니까. 천안은요. 청주 다음으로 충남에서 1위고 충청권에서는 충청도에서는 자, 1위가 청주고요. 85만. 2위가 천안이죠. 65만. 그래서 충남에서는 1위가 맞다. 그래서 박스를 만들었죠. 자, 마지막으로 뭐야? 박스 비교 분석. 자, A, OOX 아니야. B, OX, OX 아니야. C, XX, OO 맞아. D, OX, OO 맞아. 답은 디귿, 리을 5번이네. 요렇게 가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가나, 박스 요거만 딱 하는 방법. 쌤 말 들었으면 여러분들 뻘짓은 안 했을 겁니다. 뻘짓으로 시간 낭비만 안 했으면 여러분들 괜찮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들 오늘 2025학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 한국지리 1번부터 20번까지 전문항 디테일한 해설 완료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진짜 풀었던 뽀글이들이 내가 푼 게 맞았을까? 라고 하면서 보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뉴 뽀글이들 웰컴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 다 풀고 해설 강의를 봤을 텐데 이게 체감 난이도 꽤 높은 시험인데 여러분들 혼자 푸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뽀글이들 사랑합니다. 쌤이 언제나 사랑하고요. 우리 이거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어서 보는 뽀글이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마지막 한마디 하자면 여러분들 언제 어디서나 행복하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뉴 뽀글이는요, 쌤이랑 같이 다시 1년 동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강의에서 만납시다. 빠이빠이.